서희석 원장입니다. 근막성 안검하수가 나타나는 경우 전형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쌍꺼풀이 점점 높아지고 눈이 꺼지고 마지막에는 안검하수가 나타나는 경우죠.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절개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 전 단계에서는 그러니까 그냥 꺼지기만 하고 그 쌍꺼풀이 높아지는 경우에서는 그냥 매몰법으로 교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막성 안검하수에서 매몰법으로 교정하는 경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면 이분은 안검하수가 이렇게 별로 없죠. 안검하수가 없는데 쌍꺼풀이 점점 높아진다고 얘기하십니다. 자기가 쌍꺼풀이 높아지고 자꾸 꺼지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마에 주름을 많이 잡는다. 이런 거로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매몰법으로도 그냥 간단하게 교정하고 평생 잘 지내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지 않고 저 근막성 안검하수가 매몰법으로 교정했지만 나중에 지나서 다시 근막성 안검하수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좀 드뭅니다. 대부분 이 시기에 매몰법으로 교정을 하면 평생 잘 지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분은 수술하기 전에 이마의 주름을 좀 없애고 수술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3, 4일 전쯤에 보톡스를 맞습니다. 보톡스를 한 번 정도만 그냥 맞으면 됩니다. 보톡스를 맞아서 이마에 주름을 좀 이렇게 폈죠. 이놈을 지금 핀 상태에서 수술을 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보면 꺼진 것도 좋아지고 이마에 머리카락으로 가리긴 했지만 이마의 주름도 없어졌습니다. 잘 사용을 하지 않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복잡한 방법도 필요 없고 절개도 필요 없고 그냥 매몰법으로 이렇게 교정하고 이대로 유지가 잘 된다면 그냥 사시면 됩니다. 그냥 사시면 되지만 만약에 저게 더 계속 나중에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막이 다 떨어져 나가면 안검하수도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는 절개를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은 근막성 안검하수가 이제 시작됐을 때의 특징과 그 다음에 그럴 경우에 어떻게 교정을 하느냐를 말씀드렸습니다. 무조건 수술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교정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교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잡하게 교정하는 것보다. 그런 진단을 내리거나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다음에 그런 안검하수가 어떻게 생길 거냐 하는 거는 안검하수 수술 경험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굉장히 많아서 그 사람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을 하고 그 사람에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 되고 딱 맞는 방법을 선택을 해줘야지 됩니다. 굳이 저 사람이 매몰법이면 충분한 거를 다른 방법, 비절개 눈매 교정이 이런 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분은 비절개 눈매 교정 같은 걸 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매몰법이죠. 또 절개를 해야 되는데 또 그거를 어거지로 비절개 눈매 교정을 해서도 안 됩니다. 또 절개 중에도 굉장히 수술 방법이 많은데 어떤 방법을 선택할 거냐는 안검하수를 좀 전문으로 하는 그런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야 되고 저같이 한 15년 정도 저는 안검하수 수술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경우에서 정확히 진단을 해서 수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